네, 안녕하세요. 기룡쌤TV 기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역사교육,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사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 좀 더 올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그러니까 세계사적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사를 배워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사와 세계사가 이렇게 완전히 분절이 돼서 따로따로 가르치는 것도 뭐 좋으나 뭐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역사 교육이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한국사와 이게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잘 접목을 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고 또 세계사적 어떤 교양도 쌓는 역사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물론 뭐 지금 그 한국사를 가르치시고 또 세계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이제 훌륭하시게 열심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겠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또 의미 있는 교육이 되려면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국사랑 세계사 이렇게 배웠는데, 그 당시 저 역사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한국사 선생님, 성함은 이렇게 바뀔 순 없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그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국사 선생님.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그 역사 시간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그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막 그냥 좀 졸리면 이렇게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조용히 자면은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불쌍히 봐줘요. 아, 제가 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졸리면은 수업 시간 이렇게 막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막 똘망똘망하게 막 수업 집중해서 듣고 되게 재밌게 막 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자료도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한국사를 굉장히 재밌게 배웠어요. 저 기억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또 저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조금 더 이렇게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한국사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더 재밌고 더 이제 좀 이렇게 알차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제 느끼냐면, 일단은 임진왜란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1592.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는 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팁으로 어떻게 외우냐면, 그 1592년이니까 그냥 숫자로 읽으면 1592죠. 1592.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임진왜란 전쟁이 났으니까 1559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1592. 1559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냥 외워지면 그냥 외우시고. 어쨌든 이제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임진왜란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고, 저 스스로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되지 않았던 일본을 통일하고, 그 통일된 힘으로, 그리고 막 이게 막 전쟁을 막 백몇 년을 했던 전국 시대를 이제 거쳐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막 그 전투력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차 있는데,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전쟁을 할 데가 없어서 사무라이들이 불만이 쌓였다. 그래서 뭐 그 불만을 풀어주고, 또 이런 그 일본 내부 정치적인 거를 외부의 전쟁으로 뭐 풀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중국 그 당시 명나라죠. 명나라를 치기 위한 길을 빌려달라. 조선한테. 난 조선은 그냥 지나가겠다. 길만 터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조선이 그걸 거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막 전 국토가 이제 일본군한테 짓밟히고, 그 와중에 이제 왕은, 그 당시 왕이 선조죠. 선조는 막 피난 가고, 막 그냥 난리 버거지가 막 나가지고 했는데, 뭐 각지에서 의병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또 막 자부심을 막 느끼라고 해요.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는 막 왕도 도망갔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의병을 만들어가지고 개항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부심을 느낄 일입니까? 나라 군대가 국민들을 지켜줘야지. 군인들은 다 개박살나고 그냥 의병, 응? 저기 농민들이 막 곡괭이랑 삽 들고서 돌 던지면서 막 일본군이랑 싸우고, 이게 잘난 겁니까 이게. 이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뭐 우리 뭐 성웅 이순신 장군님이 막 하객진으로 해가지고 이 바다를 다 이렇게 딱 틀어막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라고 배워요. 그렇게 가르치고, 일단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뭐 중고등학교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치겠죠. 네. 근데 이게 올바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역사적 관점이냐? 임진왜란이 조선이 이긴 전쟁입니까? 일단 첫째로, 조선이 이긴 전쟁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 뭐 실컷 나라 국간 다 털리고 막 다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털릴 거 다 털리고, 야 이제 도둑이 이제 여기 가져갈 것도 없고, 야 나도 이제 피곤하고, 야 나 갈게 하고선 가는데 거기다 뒤통수 한 대 때린 게 이게 이긴 겁니까? 물론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 굉장히 이순신 장군님 존경합니다. 그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장군님이에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해군 제도일 거예요, 아마 이순신 장군님이. 그래서 막 그 전 세계 그 해군 그 장교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아마 배운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 훌륭하신 분인데,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훌륭한 해군 제독이 나라에 있으면 그거를 좀 진취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쳐들어와서 그냥 어쩌다가 막 그것도 막 중간에 감옥 보내죠. 백의종군 보내고. 그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게 나라가 이제 머리가 빠져 있으면. 그 당시 조선이 그랬다. 결국에는 이제 그 조선은 자기들 스스로는 한참 아래로 보던 일본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죠. 막 조선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조선은 그 당시 세계관이 어땠냐, 이 세상을 보는 관점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성리학을 그 기본 그 정치 이념으로 삼는 명나라가 중심이고, 그 성리학적 어떤 이념을 이어받아서 그
중국 못지않은 성리학 국가가 된 조선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세계관이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면은 반면에 일본은 어땠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왜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1500년 전 이전에는 그때도 물론 동서양이 교류는 했죠. 뭐 우리 고려 시대 때도 그랬고, 뭐 아라비아 상인들 막 오고, 뭐 신라 삼국 시대 때도 막 삼국 시대 그 유물에서 막 저 유럽 쪽 그 칼이랑 막 이런 게 다 출토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류는 이제 서로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교류는 하되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각각의 문명이 중국 쪽, 좀 지나면 뭐 인도 쪽, 아랍 쪽, 유럽 쪽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고, 그 아메리카 대륙은 그렇게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500년 이후로 그 대항해 시대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전기를 맞아서 단순히 동서양의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양이 동양을 점점 이렇게 힘으로 압도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500년 이후에는 이 발달된 그 과학기술과 그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축적한 그걸로 또 만들어낸 군대, 이런 걸로 서양이 이제 동양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대항해 시대 1500년, 160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그런 걸 막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냥 아예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중국이 최고, 우리가 최고, 성리학이 최고, 일부러 이렇게 귀 막고 눈 닫고 사는 나라인데, 워낙 이제 서양의 세력이 강대해지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1600, 700, 800, 900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2022년도 사실은 어떤 서양 문명, 서양의 역사가 주도한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겉에 이 피랑 살, 뼈만 옛날 우리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았지, 무슨 생활 양식, 사상, 생각 방식, 종교, 기타 등등 모든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 이 대한민국은 이 얼굴과 이 신체적인 것만 동양인 거지, 사실상은 우리는 서양 국가와 마찬가지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 관점으로 이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란 그 전쟁 자체가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그 세계관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이 전쟁을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아니 막대 되먹지도 못한 쪽 새끼들이 감히 우리 성리학 문명국 조선을 침범해? 이런 못된 놈들, 나쁜 시키들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일단 그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 이게 그 당시 조선하고 이 일본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그 조총이 들어올 때, 조총 있죠? 그 임진왜란 때 막 일본 애들이 막 총 팡팡팡 쏘고 했던 조총. 그 조총이 일본에도 들어오고, 임진왜란 몇십 년 전에, 거의 한 5, 60년 전에
일본에도 들어오고 조선에도 들어갑니다. 조총이. 근데 일본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이 세계랑 좀 이렇게 교역도 하고 이 조선보다는 이 보는 이 눈의 이 범위가 더 넓었어요. 좀 더 이렇게 넓게 봤다고요, 세상을. 그래서 이 조총을 가지고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전쟁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전쟁도 이기고 그리고 요거를 그때 일본은 이제 다 전쟁 중이니까 막 지역별로 그때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기 전에는 지역별로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통일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 중세 시대처럼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어가지고 지역마다 성에서 영주가 이렇게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에는 서울 영주가 왕이고 밑에 뭐 천안에는 천안 영주가 왕이고 공주는 공주 왕 영주가 그 왕이고 세종은 세종 영주가 왕이고 제주도는 제주도 영주가 왕이고 다 서로 막 땅 따먹게 하고 막 다툴 때인데 그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이 조총을 받아들인 그 영주가 요거를 각 지방 그 전쟁하는 애들한테 이거를 팔아 먹으면 큰 돈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막 연구를 해서 막 엄청난 그 총을 찍어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그 조총 원조였던 유럽보다 일본이 갖고 있는 총의 개수가 더 많을 정도로 조총 수가 그 정도로 다 이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그 퍼져나간 조총을 제일 잘 활용했던 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란 이제 그 영주였는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이제 통일을 하고 그 밑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국 통일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조선은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세계 무역을 엄청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그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에서 이 무역과 어떤 그 돈의 흐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역사에서 안 가르치는데 사실상 그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이 뭐냐? 돈이거든요, 돈. 무역. 돈 이꼬르 뭡니까? 무역. 무역 이꼬르 돈. 이거에 따라서 막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세계 무역 체계에 조선은 관심도 없었고, 끼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완전 그냥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그러니까 조선에 가봤자 돈 될 것도 없고 팔아 먹을 것도 없고 사올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한 나라 앉아가지고 그냥 공자 맹자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예요. 조선은 그때 당시부터 이 세계사의 눈에 이 세계적인 그 관점이 눈에 어두웠다고 조선이.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때 당시 조선의 버릇을 못 버리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왜? 역사교육이 형편이 역사교육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세계 무역이 막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세계 무역을 하려면 우리가 무역할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물거래가 아닌 이상 돈이 있어야 되죠. 돈, 화폐. 그런데 그 화폐 그 결제 수단이 뭐였냐? 그 당시는 은이었단 말이에요. 은. 1500년대 넘어가선 은. 그런데 그 일본에서 마침 쇠폭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은광이 발견이 돼요. 은광. 그 은이 이제 묻혀있는 그 광맥 산 거기서 막 은을 막 이제 캐는데 문제가 있어. 그 은광에서 은을 캐낼 수 있는 그 은 그 순 덩어리는 많은데 그러니까 은이라는 게 이렇게 캐서 딱 순은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광물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래 원석을 캐내고 그 원석에서
그 뭐 금이면 금, 뭐 은이면 은, 뭐 구리면 구리,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걔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걔만 이렇게 순금, 순은 이렇게. 근데 그 기술이 모자란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금강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좀 효율이 떨어져. 근데 마침 근데 그 조선에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은 그 은을 더 깨끗하고 더 보다 효과적으로 그 분리해내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 분리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조선에서 일본으로 그거를 알려줘요. 조선인이 일본 사람한테 그 기술을 알려줘서 그 일본의 그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완전 이제 쇠폭 맞은 거죠, 일본은. 그 당시 일본은. 그래서 그 일본으로 은으로 그 총 사고 막 만들고 막 무역을 해서 나라의 그 힘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결국 통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조선을 친 거란 말이죠. 그 힘으로. 그러니까 조선의 기술이 조선에서 이롭게 쓰이지 못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그 힘으로 은을 캐고 그 은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서 그 힘이 다시 조선을 덮쳤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세계사적으로 좀 무역도 하고 좀 넓게 봤으면 우리나라 그 조선도 힘을 키워서 최소한 뭐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건 만들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조선은 또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이 조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의식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전 근대적인 조선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몇 가지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들이 있다. 뭐 그걸 뭐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인식. 왜 역사나 이런 우리 주변 이 환경을 이 전체적인 세계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좁은 우리 이 나라 안에서만 국한돼서 바라보느냐.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조선이 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하고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는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을까? 원인이 뭘까?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어떻게 됐어요? 반성을 했어요? 반성 안 했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명나라가 망하죠. 임진왜란 이후에 그 명나라도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터지고 괜히 뭐 조선 도와준다고 깝죽대다가 결국 망해요. 어디한테 청나라한테 망하죠. 청나라. 근데 청나라는 이제 그 이른바 오랑캐 국가죠. 오랑캐 국가. 중국하고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 국가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명나라를 없애고 청나라를 세우죠. 그럼 이놈의 조선의 이제 나라를 이끈다는 이 높으신 분들은
아니 그렇게 저기 잘난 성리학적 국가 명나라가 망할 정도면 이 성리학이라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오랑캐들이 뭐가 그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저렇게 강대한 국가가 됐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빠져요? 그 성리학 종주국인 명나라가 없어졌으니 이제 이 세상에는 성리학 국가가 유일하게 어디만 남았다? 아, 조선만 남았다. 아, 우리가 성리학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선택받은 성리학 국가구나. 더 성리학에 더 빠져듭니다. 더 매몰됩니다. 성리학을 지켜야 돼. 우리는 이제 중국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이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스스로? 소중화라고 부르죠. 소중화. 작은 중국. 왜 차라리 그냥 대중국이라고 하지? 중국보다 더 큰 대중국이라고 하지. 왜 또 소중화야 왜? 대중화라고 하지. 그럼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결국엔 나라와 국가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명분론적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그 성리학이. 그러니까 이제 넓게 못 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일본은 왜 저렇게 강대한 국가가 됐고 응?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총으로 무장을 하고 그런 은이나 이런 건 어디서 났으며 중국은 왜 망했으며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고민을 안 하고서 200~300년 더 버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갭이 더 커진 거예요.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이제 이게 변했어. 이게 기준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변했어. 그럼 이 살짝 변한 거를 잘 쫓아가야 되는데 일본은 잘 쫓아가.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잘 쫓아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도 1800년, 1900년대가 되면은 그냥 그 제국의 한 나라가 되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데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을래 하고서 쭉 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벌어진 거죠.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1910년도에 그렇게 우습게 보던 임진왜란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또 1592년이니까 1600년이라고 칩시다. 300년 지나서 또 똑같이 당하는 거죠. 300년 지나서. 나라가 결국엔 그때는 나라라도 지켰지. 응? 이순신 장군님이 나라라도 지켰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나라 자체가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이게 뭐가 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국가가 뭐고 정치인은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되며 백성들은 어떻게 계몽시켜야 되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국가에 비전이 없는 게 비전이. 왜? 밖을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여기만 갇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당시 조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뭐 하물며 저 이웃나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 아직도 쪽발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임진왜란 저기 그렇게 당하고 일제강점기 그렇게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국력도 아직도 세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아직도 쪽발이라고 부르고 무시하고 이게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 문명국 국민들의 어떤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이웃 국가의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그냥 쪽발이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고 그냥 아예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일본한테 배울 건 배우고 또 그 일본을 살펴봐서 우리랑 맞지 않는 건 과감히 버리고 또 이렇게 비춰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웃 국가를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이다. 우리가 이웃 국가들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단편적이고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 단순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 어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이런 걸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배경이 뭐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관련이 돼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조선은 어떻게 했어야 됐고 조선은 뭘 반성해야 됐으며 그럼 그때 당시 조선이 잘못한 거를 지금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또 받아들이고 그거를 재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이게 환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환류가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이 역사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조선 사람들이랑 별 다르지 않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역사 시간에 이런 세계사적 통찰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제가 저거 설명을 막 그냥 얼렁뚱땅 그냥 쉽게 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이런 얘기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학생들 발달 상태에도 맞지 않겠죠. 중고등학교 정도는 가야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이거 할 얘기 많아요. 또 다른 뭐 우리나라도 저기 조선 망할 때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뺏을 때도 일본 새끼들 나쁜 새끼들하고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그럼 나라 뺏긴 조선은 뭐 반성할 게 없습니까? 그게 약한 조선은 착하고 나라 뺏은 일본은 그냥 단순히 나쁘고 악이에요? 이거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절대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약한 게 왜 선이에요? 약한 게 착한 거예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세고 강한 게 나쁜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운다고요, 역사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쨌든간 역사는 반드시 우리 관점에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배경을 살펴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올바른 역사적 참된 진실을 볼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역사 교육이 돼야지만 한 단계 뭔가 일반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도 한 단계 더 성숙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력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전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를 또 다음 시간에 또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조선 말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그날그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또 굳이 막 역사 얘기만 주구장창 뭐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네, 앞으로 또 기룡쌤TV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